자, 별의 종류. 자, 별의 종류, 너희 뭐,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 일단, 오늘 두 개의 이제 파트를 할 건데, 여기 별의 종류와 빅뱅의 우주론학 암흑 에너지, 그 파트를 이제 들어갈 건데, 암흑 에너지도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롭게 나오지? 그치?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우는 별의 종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너무 이제 애들이 잘 맞추니까 조금씩 꼬아 나오기 시작하거든. 저기 73페이지 잠깐 한번 봐봐라. 올해 13번이 뭐가 나왔는지. 너 6월 평가원 너희 쳤던 거잖아, 이거. 이제 낼 게 없으니까 헬륨 가지고 냈지, 헬륨 가지고. 찾아봐봐. 몇 페이지야? 73페이지, 그래. 거기에 보면 이제 헬륨 가지고 문제가 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뭔가를 이제 자꾸 발굴하니까 내용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 이해도가 높아야 돼. 알겠지?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주계열성.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그림에 보면 여기가 주계열성 아니야, 주계열성. 이제 나중에 이제 원시별부터 시작을 할 텐데 주계열성이 우리 일생에서 거의 80%에서 90% 차지하고 있고 태양도 주계열성이지.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쭉 돼 있고. 그쵸? 자, 왼쪽 위에 있을수록 여기 보면 이제 광도, 표면 온도 다 높은 데 아니냐, 실제로. 몰라도 이거 그림만 보면 할 수 있는 거지. 너희가 알다시피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다 큰 부분이잖아, 여기가. 그치? 유일하게 작은 게 뭐야? 수명이 짧지. 왜? 빨리 움직이고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이게 반대로 이쪽은 이제 반대가 되겠지. 주계열성. 자, 그 다음에 거성. 이 초거성이 있고, 초거성이 있고, 거성이 있지. 이제 좀 이따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씩 하겠지만, 거성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적색 거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적색 거성이냐? 표면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지. 그치? 왜냐면은 에너지는, 자, 요렇게 요만했다가 갑자기 퍽 커지니까 그 표면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다만 광도는 커진다고 그랬고. 맞지? 그래서 이게 봐봐. 붉은색을 떼서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듣기만 해. 너희 뭐 이제 지금 수업 듣는 애들은 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표면 온도가 낮고 반지름이 매우 크다. 그래서 광도가 커진다고 그랬지. 태양의 반지름이 한 10배에서 100배? 그 다음에 광도는 10배에서 100배. 뭐 여기서 이제 100배 이상이 되면 또 이제 초거성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고 그거 보고 판단해 주면 된다. 알겠지? 밑에 보면 초대형 별, 거성보다 더 위쪽이다. 거성으로 가느냐, 초거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별의 일생이 달라지지. 그치? 백색외성. 얘가 백색외성이지. 백색외성을 그림을 찾을 때 뭘 보고 찾으라고 그랬니? 여기 보면 절대 등급이 플러스 10, 11, 12 요렇게 되는 부분이잖아. 빨리 찾을 때. 그치?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 높지, 오히려. 근데 광도는 작은 편이고. 그치? 밀도는 굉장히 크지. 작년에 뭐 6월이나 9월 문제 보면은 점수 주는 문제로 그 위치에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알지? 오케이. 자,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내가 이게 학원 운영해보고 그리고 애들 단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있잖아. 좋은 대학교, 좋은 과 아니면 모치안 이렇게 갈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국수가 뭐 잘 나와야 되겠지만 탐구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그러니까 탐구가 발목을 안 잡게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너 시험이란 거는 있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 가끔 가다가 이제 수능에서 다 맞은 애들이 나와갖고 오만하게 깝죽대는 애인데 걔가 만약에 있잖아. 3일 전으로 돌아가면, 수능치기 3일 전으로 돌아가면 그따위 말을 못 할 거야, 아마. 다 맞을지, 심지어 점수가 잘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잘하다가도 며칠 전부터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표가 안 날 것 같지만 수능에서 뭔가 이게 실수가 나와버린다고.
실수란 게 왜 나오는 거 같냐? 너 가만 생각해. 수학에서 실수, 지구학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 그래도. 수학이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고, 그치? 탐구도 물론 나온다고. 쉬운 데서 오히려 나올 수 있는데, 딴 생각을 해서 그래. 딴 생각.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수학에 보면 뒤쪽 가면은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오히려 쉬운 데서도 나오고. 알겠냐? 시험을 잘 치는 거는 있잖아. 열심히 한다고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이 있어.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거 내 경험이야, 이거. 나도 뭐 좀 했으니까 너희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원시별부터 한번 보자. 원시별에서, 자, 이게 주 계열성으로 이 가는 단계가 2024년 3년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거든. 이제 원시별에서 갈 때나 또는 주 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갈 때 형태가 똑같아. 어쨌든 원시별에서 주 계열성 전까지 별의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회전하면서 어떻게 되냐? 수축한다고. 중력 수축. 수축하면서 어떻게 되냐? 온도가 올라가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서 밀도도 커지고 그런 상태도 간다. 질량이 큰 놈들 봐봐. 거의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질량이 작은 놈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 갖고도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축하여 이제 1000만 K. 표면 온도가 1000만 K까지 도달하면 뭐가 일어나지?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치? 자, 1000만 K가 되면 중심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자, 아까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문제 같은 데 보면은 한 기출에서 한 2개 정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 이제 질량이 큰 놈이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심하니까 이렇게 강도의 변화가 심할 것 같아도 오히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질량이 작은 놈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거만 주의하면 되는 거고. 뭐 질량이 크니까 중력 수축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소모가 크다는 거는 주계열성 단계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다, 계속. 오케이? 자, 원시별에서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너희 그 중학교 3학년 때, 뭐 고등학교 이제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 보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배우잖아. MGH. 그치?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함에 따라서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중력 수축 에너지 역할은 탄생일의 진화 과정에서 내부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자, 주계열 단계. 1000만 K가 넘어가면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밖으로 팽창하는 기체 팽창 에너지. 그 다음에 꾹꾹 눌리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딱 정력학 평행을 이루는 거지. 그치? 그게 그렇게 오래 간다,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주 계열성이 있다가 거성으로 가고 있어. 그럼 정력각 평행은 깨진 상태야, 깨진 상태. 오케이? 그런 거 갖고도 많이 물어보죠. 자, 보입니까, 이게? 이게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면 작아질 거고, 기체 팽창의 에너지, 김장 압력에서 커지면은 이제 커질 거고, 이게 딱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주 계열성이지. 그치? 알고 있지? 질량 강도의 관계. 자, 질량이 클수록 강도가 크고,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더 크다. 아까 뭐, 우리 대각선에서 이쪽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치? 뭐,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설명하는데, 이제 너희 정도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이제. 오케이? 주 계열성의 에너지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 내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그랬지. 말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수소 폭탄이야, 수소 폭탄. 알겠어? 엊그젠가 TV를 보다가 무슨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EBS에서 하는 거 봤더니 어디냐, 태국 푸켓인가? 그때 그 근방 주변에서, 물론 이제 그 지진은 이제 바다에서 일어났고 쓰나미 가지고 그때 2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2만 명 정도 그때 죽었었고, 보면, 그때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가 원인인 그 지진이 일본이 원자 폭탄 한 번 맞았지. 그치? 그게 뭐 20개인가 떨어진 그 에너지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지, 그게. 그치?
못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 전쟁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은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게 보면은 무슨 이 게임 하듯이 뭐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처절한 거다, 그게. 자, 에너지. 근데 봐봐.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주계열성으로 갔는데 그걸 가지고는 46억 년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그게 가능한 그런 거라는 걸 뭐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지. 오케이? 물론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건 똑같아. 여기 이제 아인슈타인에는 E = mc 제곱, mc 스퀘어 뭐 이야기하는 여기 질량 결손이 이제 에너지로 바뀐다는 여기 이제 상대성 이론의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가 있지.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이 있니? PP 반응과 CNO 반응이 있지. 자, 여기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림을 보고 뭐 우리가 뭐 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PP냐, CNO냐,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되지. 봐봐, 뭐 어떻게 구분하면 되니? 여기 봐봐, CNO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있지.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CNO 반응일 거고, 그냥 얘는 그냥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PP 반응인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1800만 K가 이제 기준이 되지. 오케이? 요 그림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잖아. 그치? 요게 PP 반응 그림이고, 요게 CNO 반응의 그림이지. 근데 딱 겹치는 부분이 1800만 K네. 그치? 태양은 1500만 K까지 올라간다. 오케이? 그 태양을 보면은 뭐 반응이 우세하니? PP 반응이 우세하지. 그치? 그러면 PP 반응이 우세하다 다 좋아. 그럼 핵에서 우세하겠냐? 아니면은, 대류층에서 우세하겠냐? 당연히 핵에서 우세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 태양에서 이렇게 딱 1500만 K 꺼보면은 꼭 CNO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적게 일어나는 거고 PP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 임마. 시작부터 졸면 어떻게? 에이! 정신 차리고. 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PP 반응하고 CNO 반응에서 CNO 반응이 1800만 K가 넘어갈 때 이제 많이 일어나지. 그러면 온도가 높이 올라간다는 건 광도가 셀 거고, 광도가 세다는 건 질량이 클 거고, 분명히. 그치? 그러니까 태양에 이게 좀 연계할 때 질량이 한 2배 이상 정도 되면은 여기 CNO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CNO 반응분의 뭐 PP 반응에 여기 분수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럼 질량이 크면 이건 올라가고 이건 적어지니까 값은 작아진다.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오케이? 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잘 보시고. 그 수소 핵융합 반응까지 지나갔다 이제 고성, 초고성 단계로 이제 지났어. 우리가 이제 주계열 단계에서 정력각 평형이 이제 깨지면은 어디로 가냐, 이제? 고성으로 가지, 고성. 맞냐? 오케이? 밑에서 올라가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성에서 보면 이제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얘도 아까 원시벨에서 오는 방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질량이나 광도가 큰 놈들이 거의 수평으로 움직이고 질량이 작은 놈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야, 우리가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이 생기는 거지. 그치? 자, 그 작년에 6월 문제였는데,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4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거기에 CNO 반응이 일어나지. CNO가 촉매 역할을 하니까 탄소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작년 6월 문제였어요. 오케이, 탄소가 존재해. 오케이. 자, 여기 봐봐.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안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헬륨이 응축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그래서 밖에서 수소 껍질 연소가 생긴다. 이것도 일종의 수소 껍질 연소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밖이 커지겠지. 그래서 적색 거성이 생기는 거야. 엄청나게 커지지. 아직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이제 물론 헬륨의 응축에 의해서 수소 껍질 연소에서 이제 계속 커져. 그럼 언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1억 K가 넘어갈 때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오케이? 수소 껍질 연소라는 거. 오케이? 이 그림 보고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적색 거성은 자, 여기 이제 헬륨이 탄소하고 이제 산소로 이제 바뀌는 이런 과정이야. 이게 헬륨핵 융합 반응인데 그 과정에 갖고 문제 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살짝 요 정도 간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볼까? 요 그림이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요게 처음에 보면 정력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수소 핵 연소, 배로 외부층 딱 정력각 평형을 이루고 있지. 중거성으로 슬슬 올라갈 때 보면 수소 껍질 연소가 생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적색 거성으로 가면은 조금 봐봐. 헬륨 핵 연소가 조금 시작되면서 수소 껍질 연소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제 요게 보면 이제 그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아까 이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막 탄소하고 산소로 바뀐다고 그랬지. 지금 또 탄소도 이제 남은 게 또 보면은 이제 그 탄소가 남아 있는데 또 헬륨 껍질 연소까지 탄소의 또 응축에 의해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태양의 질량하고 비슷한 애들 있지. 2배 이하인 애들은 어디까지만 일어나나?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난다. 오케이? 근데 질량이 큰 놈은 탄소부터 계속해서 그 금속 원소까지 있는 막 철까지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지. 그게 초고성인 애들. 그치? 그거 잘 구분하고. 오케이? 그래서 뭐 별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적색 거성에서 이제 어떻게 되나? 행성상 상온을 거쳐서 자 맥동 병광사 행성상 상온을 거쳐서 어디로 떨어지냐? 백석의 성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걔들은 그걸 하려고 해. 맥동 병광성이 왜 생기는 거냐면 그 적색 거성에서도 자기가 그 정력각 평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뻥 터지는 거야. 그게 행성상 성운이고 그게 터지고 남은 껍질 그게 꾹꾹 눌러진 게 그게 백색 괴성이야. 크기가 굉장히 작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데 질량이 큰 놈은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큰 놈은 이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바뀌는 거지. 그치? 솔직히 블랙홀이 뭔지는 잘 모른다. 우리도 가볼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그냥 추정하는 거지. 빛까지 흡수한다고 추정하는 거지. 너희가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 아마 그게 또 밝혀졌을 수도 있겠지. 그 우주의 지금 강국이 가장 강국은 아직도 미국하고 러시아야.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좀 더 앞서 지금 미국보다는. 왜냐면은 달 보냈는데 별 성과도 없고 하니까 이 새끼들이 멈춘 거야. 돈 드니까.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우주로 직접 보내는 방법이 없어. 누가 보내주는 줄 알아, 그거? 그걸 중간에 이용한 놈이 일론 머스크야. 걔들이 딱 뛰어갖고. 그렇게 머리 되게 좋지 않냐? 한번 발사하고 나서 끝인데 그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딱 했고 발사돼. 머리 진짜 좋은 놈이지, 그게. 근데 지금 둘이 뭐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데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알 일이고. 그치?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크기를 한번 봐보면 이제 실감이 좀 날 거야. 보면은, 여기 이제 초거성, 이제 거성, 시리우스 태양이 요만하다고. 근데 초거성은 엄청 크지? 태양이 이만한데 백색외성 봐라, 이거. 백색외성. 야, 진짜 막, 좁쌀 많아지? 그런데 백색외성보다 더 작은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봐봐라. 또 중성자별하고 블랙홀을 보니까 블랙홀이 더 작지?
그치? 오케이. 이거 눈으로 한번 봐볼 필요 있고. 봐라.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고성 행성성성은 백색외성. 뭐 맥동 변경선을 거쳐서 행성성성은 백색외성. 원시별 주계열성 초고성 초친성 폭발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간다. 잘 봐놓고. 항상 질량이 큰 놈들은 아까 움직이는 거 이제 태양의 질량이 이제 2배 이상이 되면 이제 너희가 움직이는 방법을 잘 생각해 초고성으로 가기도 하고 또 뒤에서 보면은 주계열성에서 이제 움직일 때 보면은 이제 그 안에 구조 자체가 다르지. 바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야? 그건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지. 그럼 대류핵, 복사층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게 자유자재로 문제에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 다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뭐 한 문제 나오잖아, 한 문제. 그치? 뭐 때로는 2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림 보이지? 그림도 익혀야 되는 거지. 그치? 핵, 복사층, 대류층.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태양의 질량하고 이제 비슷한 애들 있지. 대류층은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야, 조금. 알겠어? 얘 봐봐. 이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안에서 그냥 대류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서 처음에 일어나는 게 질량이 큰 놈들이고 이게 질량이 좀 작은 놈들이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질량이 큰 놈들은 아까 초고성,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갈 가능성이 높지. 오케이? 그럼 얘도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지. 그게 연동해서 문제를 보고 판단해 줘야 돼. 알겠어? 됐지? 뭐 수소 껍질 연소 지금 이제 해놓은 거고. 결국 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헬륨핵 융합 반응에서 이제 끝나는데 질량이 좀 큰 놈들은 계속 들어가서 이제 결국 막 철까지 가는 거지. 그치? 요 애들이 초신성 폭발일 가능성이 높고 요 애들이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연계될 줄 알아야 된다. 되겠냐? 자, 내용은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13번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너희한테 풀 시간을 쭉 줄 테니까 한 5문제씩 풀고 해설하고 5문제씩 풀고 해설하고 가자. 알겠지? 여기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자, 요번에 이제 6월에 나온 문제잖아. 그러니까 6월에 나온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9월에 나온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그 잘 분석해서 이제 수능 가서 이제 고득점을 맞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좀 야비하게 내가 지금 수능 그 완성 문제를 너희 책에 지금 다 집어넣고 있는데 6월 문제가 되게 많아. 거기 수능 완성해 보면은. 예? 왜냐면 그 전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6월에 이제 반영을 한 거야. 그치? 이제 9월 문제는 이제 수능에 반영이 되겠지. 어쨌든. 자, 여기 봐봐. A에서 이제 B로 가고 있지. 자, 질량비. 여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주계열 단계에서 오는 시기 중심액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끝난 시기부터 지나는 동안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 헬륨이 늘었지, 지금 여기서 이 갈 때. 늘었다는 말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뭐로 바뀌고 있는 거야?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얘가 주계열성일 가능성이, 얘가 주계열성이고 얘가 고성일 가능성이 높지. 그치? 그러면 이제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고성이 이제 헬륨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잖아. 그럼 하나 물어보자. 주계열성하고 고성하고 중심 핵의 온도는 누가 더 높니? 고성이 더 높지. 아까 말했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 이제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B를 고성을 기준으로 해보자. 그게 B잖아. 그럼 중심핵의 온도는 올라가고 고성은 또 표면 온도는 더 작잖아. 그치? 그럼 B 값이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네.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일 때 별 전체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은 헬륨핵 융합 반응의 에너지 생산량보다 많다. B일 때 별 전체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은 헬륨핵 융합 반응에 의한 생산량보다 많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냐? 수소 B일 때 별 전체라고 그랬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헬륨 응축에 의해서 밖에 껍질 연소가 생기기 때문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좀 더 많이 일어난다. 알겠지? 전체로 봤을 때. 디귿. 자, A하고 C를 물어봤는데 그 A를 이제 기준으로 해보자. A는 그
지금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높고 A가 뭐니? A가 주계열성이니까 아직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면 A가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고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으니까 결국 A가 C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뭐 뭔지 알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6월에 나온 문제고 지금 이제 헬륨을 이제 좀 보자는 거지 이제. 오케이? 자, 지금 1번부터 일단 5번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게 원시별에서 뭐 이 문제도 이렇게 그 전까지는 잘 안 나오던 문제였는데 요때 이제 2023년 수능에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많아졌는데 원시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 밀도도 커질 거고 온도도 올라갈 것이고 뭐 요런 상태일 거 아니냐. 그치? 밀도는 C하고 A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A가 밀도가 클 거고 그 다음 표면 온도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계속 진행되고 있는 A의 표면 온도가 높겠지. 그치?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는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B가 높을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내용이야.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이제 중심액의 수축이니까 헬륨 응축액에 수축되고 있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네. 중심액의 온도는 주계열보다 높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표면에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이란 말이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표면 온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이 꼴 시그마 T의 사승. 주계열 단계보다 많다. 맞는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이제 거성 단계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값이 작으니까 값은 적을 수밖에 없다. 수소 함량 비율은 중심액이 A 영역보다 높다. 이거는 지금 수소 껍질 연소니까 오히려 바깥쪽이 지금 더 높은 상태지. 그치? 오케이. 됐고. 3번으로 간다. 3번도 지금 헬륨핵 융합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이네. 그러면 A0, A1, A2면 A1일 가능성이 높지. 그치? 그래서 나는 A0의 구조가 아니고 수소의 총 질량은 어디가 가장 많냐? A0가 가장 많겠지. 뭐 A2가 A0보다 작다 맞고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동안 진화를 했으면 정력과 평형은 깨진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됐고. 자, 4번. 변화가 심한 게, 표면 온도의 이제 변화가 이제 심한 게, 자, 뭐니? 그게 질량이 큰 놈이지. 그치? 여기가 6배. 이게 1배.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지. 진화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맞는 말이고, 절대 반대로 요거 니은을 조심해라. 절대 등급의 변화의 폭은 오히려 A가 적다. 알겠지? 조심하고. 주계열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A가 질량이 큰 놈이니까 대류는 핵에서 일어나지. 핵에서 일어나니까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5번. 5번은 이건 이제 교육청 문제이긴 해서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봐봐. 태양이지. 태양이면 이제 PP 반응이 주로 이제 우세할 텐데 1500만 K까지 올라가고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이 A 지점이 B 지점 핵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맞는 말이고 됐고 C 지점에서는 대류에 의해서 핵 복사층 대류층이지. 그럼 대류는 거의 이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복사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태양 내부에서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의 부피. 평균 밀도가 여기잖아. 거의 한 반 정도 되는데 큰 부분이 여기. 자, 큰 영역의 부피는 태양 전체의 40%다. 야, 우리가 이제 이 구잖아, 구. 구에서 지금 거리가 거의 이제 반 정도 되는 거죠. 반 정도. 지금. 그러면 부피는 9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 이 반이 2분의 1이 들어가면은 값은 세제곱이 되니까 얼마야? 8분의 1이 된다고. 8분의 1. 그러니까 12.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40%가 안 됩니다. 됐어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자,
뭐 보니까 벌써 다 푸는 것 같은데. 야, 고개 들고 청아. 자, 집중하고 6번부터 한번 보자. 뭐 다 봤을 테니까. 자, 여기 지금 주계열성에서 기억, 니은, 디귿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큰 얘들은 굉장히 질량이 큰 놈일 것 같고, 얘는 거의 태양하고 비슷한 애네. 그쵸? 오케이. 자, 가자. 그러면 기억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액에서 CNO 반응이 일어나냐? 이제 주계열 단계를 다 벗어나면 일단 CNO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일단 없고, 이게 지금 태양하고 비슷한 놈이니까 이게 아니지. 그치? 적게 일어나겠지.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니은의 중심액에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한다. 지금 얘는 질량이 큰 놈이니까 대류액, 복사층. 그치? 대류액이니까 핵에서 많이 일어나겠지. 디귿은 질량이 지금 봐봐. 반지름이 뭐 거의 10배가 넘고 표면 온도도 높으니까 얘는 백색 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초고성으로 가가지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가는 가능성이 높지. 그치? 아, 틀렸죠. 7번. 이 동네는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의 정석을 보는 동네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만약에 1000명 있어. 1000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제대로 보는 애들이 맞아. 근데 그 990명은 솔직히 들러리거든. 근데 보면은 그걸 봤다고 굉장히 좋아해. 보면은 뭐 실력 정성을 몇 번 봤다. 근데 내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빵점이야, 빵점. 그냥 제목만 알아, 제목만. 보면은. 책만 들고 다니고. 그냥 돈 낭비죠, 돈 낭비. 나도 뭐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필요 없는 거 많이 너무하지. 이렇게 말하면은 중학교 학원에서 나를 욕하고 막 할 줄 모르겠지만 솔직히 중학교까지는 좀 안다르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좀 올라가서 좀 어려운 거 할 때 좀 배우는 게 낫지 않냐? 너무 못 놀게 하잖아, 솔직히. 안 그래? 뭐 알아서 다 노는 사람은 다 놀겠지만 우리가 보면 아마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키가 가장 크거든. 근데 그 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키 클 때 공부한다고 잠 못 자서 이렇게 한 것도 분명히 있어 보면은. 나도 중학교 1, 2학년 때 한참 클 때 늦게까지 공부해도 키에 상관없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 알잖아. 뭐 딱 잘 시간에 자야 키가 큰다는 거 보면 좀 아쉽긴 하지. 키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봐봐. 주계열성, 적색 고성, 그 다음에 백색 외성으로 가지, 백색 외성. 자, 어쨌든, 이 그림은 핵 복사층이지, B가 복사층이지, B. 적색 고성의 중심에겐 주로, 자, 무슨 적색 고성에서 PP 반응이 일어나냐. 수소액 융합 반응인데, 이건 주계열성에서 일어나야지. 기억 단계의 별 내부에는 철보다 무거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지. 그치? 오케이. 8번으로 가자. 자, 8번에 지금 헬륨 핵 융합 반응인지 헬륨 핵인지 뭐 이렇게 지금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A에서 이제 B로 갈 때 광도가 지금 올라가고 뭐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고 있네. 태양의 절대 등급은 A 시기보다 B 시기에서 크다. 절대 등급이 크다는 건 어두워지는 거지. 광도가 커지잖아. 저기 먼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가면은. 그럼 절대 등급은 작아져야지. 나는 B의 시기다. 뭐 당연한 소리지. 고성 단계인 것 같은데. B 시기 이후 태양의 주요의 에너지원은 B 시기 이후는 뭐 헬륨핵 융합 반응이죠. 그치? 탄소. 질량이 큰 놈들이고. 됐죠? 오케이. 9번. 자.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를 익히라고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그 기출 문제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기출도 오래된 거는 솔직히 제거할 필요 있어. 과감하게 시간 낭비니까. 자, 이게 지금 핵 복사층 대류층이니까 이게 질량이 큰 놈이고 이게 1배고 얘는 5배지. 그치? 뭐 이 정도는 너희가 구분할 수 있고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는 말이고 나의 핵에서
이건 질량이 큰 놈이 CNO 반응이 좀 많이 일어나고 PP 반응은 적게 일어나니까 이 값이 1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지. 됐고.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 핵에서 헬륨 연소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절대 등급의 변화의 폭 또 나왔지. 그치? 가가 더 크지 오히려 질량이 작은 놈이. 그치? 오케이. 됐지? 10번. 10번 작년 6월에 나온 문제잖아. 아니 10번이 아니라 14번이구나. 잘못 갔구나. 10번. 10번은 그냥 점수 주는 문제지. 문제에서 보면은 거성, 백석외성, 주계열성이 뭐 주계열성이지 이거. 이 거성이고 초거성이고 그 다음에 백석외성이죠. 이게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지. 광도는 가가 라보다 작다. 광도로 그냥 옆에 밑줄을 그어버리면 되잖아. 그치? 가가 라보다 크지? 평균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 라하고 라를 비교해보면 되지. 그치? 나가 라보다 낮다. 지금 라가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OBAF GKM이 분광형이기도 하지만 표면 온도이기도 하지. 그치? 그 다음에 밀도는 라가 가장 크다. 맞는 말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11번부터 지금 14번까지가 이제 기출문제야. 그리고 15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수능 완성해서 뺀 거야. 자, 일단 14번까지 먼저 해봐. 그거 하고 쉽게. 내가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아니, 솔직히 학원 안 다니려고 그러면은 공교육 확산을 시키면 학원 좀 덜 갈 거 아니냐, 솔직히. 뭐 학교에서는 애들 다 자빠져 하고, 뭐 학원 가가지고 뭐 배우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또 쫓겨나겠지.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단체들이. 너희도 만약에 이제 어린이 돼가지고 보면, 진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 다수결로 움직이고 뭐 하니까. 뭐 무슨 좌파고 우파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알겠지? 근데 뭐 너무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보면 있잖아. 유튜브 때문에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또 거기에 빠져 있고. 또 그 내 나이 또래나 내보다 좀 어린 사람들은 또 너무 또 저쪽에 빠져 있고 막. 그거 맨날 싸우고. 뭘 그걸 참.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됐다고, 뭔 부신자살을 하냐? 그 사람이 뭐라고? 난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한 거 아니야? 내 말 틀렸으면, 말해봐. 맞잖아. 자기가 더 중요한 거지. 독립운동 하냐? 내가 이건 비꼬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챙기라고. 어? 자기가 더 중요해.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기입니다. 예? 자, 11번 보세요. 11번. 자, 이게 1배, 4배니까 이게 뭐 많이 줄어든 게 4배죠? 1배. 자, 그러면은 B가 질량이 1배니까 중성자 별로 안 가지. 틀렸고, 기억시기는 여기 시기에 봤을 때 대류가 일어난 평균 깊이는 질량이 큰 놈이 대류핵이니까 평균 깊이는 A가 더 깊겠지. A가 B보다 깊다. 맞고. 기억식일 때 A하고 B를 물어봤을 때 CNO분의 또 PP네. 여기 기억이 CNO가 많이 나고 PP가 적게 일어나니까 A가 B보다 적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됐죠? 오케이. 됐고. 12번은 이제 작년에 그 9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좀 그림이 이제 처음 봤을 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 쪽에 뭐가 좀 돼 있고, 가 쪽에 뭐가 돼 있네. 그러니까 딱 두 개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고 바 쪽에 있는 게 대류의 복사층. 그 다음에 핵, 복사층, 대류층. 여기가 대류겠지. 시커멓게 보이는 게. 그치?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 대류, 핵, 복사층. 핵, 복사층, 대류층 끄트머리에 있는 대류일 가능성이 높지. 오케이? 그럼 잘 찾아야 돼. 그러면은 질량이 5배인 놈이 얘지. 대류 복층. 이게 1배고.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좀 진화시켰어.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찾았거든. 근데 문제 니은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다. 자, 가자. 니은은 지금
니은은 지금 복사니까 복사치니까 복사지. 맞는 말이고,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전체 질량. 야, 여기 봐봐. 이건 0.255. 얘는 0.025지? 뭔가 딱 봐도 10배일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질량이 5배 있는 놈의 퍼센트인 거고, 이건 질량이 1배 있는 놈의 퍼센트인 자체가 다르죠. 10배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치? 틀렸어요. 요걸 캐치한 사람은 맞춘 거고, 좋다고 그냥 그 계산, 이렇게 계산한 사람은 틀린 거야. 알겠어? 그 문제 내려고 많이 노력한 거야.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헬륨의 증가 속도는 가가 질량이 큰 놈이니까 당연히 빠르겠죠. 됐죠? 오케이. 속으면 안 됩니다. 혼자만 속어가지고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너희 지구학에서 했잖아. 어렵게 나와가지고 뭐 20번 문제가 나왔는데 풀고 와 이게 너무 어려서 진짜 찍어서 맞추면 기분 좋고 틀리면 에이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럴 수 있는데 앞에서 막 14번, 13번 이런 데서 진짜 어렵지도 않은데 문제 잘못 읽어가 틀리면은 끝이야 끝. 학교가 완전 달라지고 가고 싶은 과를 못 가는 거고 알겠어? 잘 읽어봐야 돼. 알겠어? 자 13번. 13번이 이제 보면 작년에 이제 수능 14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형태들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거든. 중심액의 온도분의 표면 온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오니까 강도 계급이 오니까 주계열성이지. 얘는 강도가 60배고 질량이 1인데 강도가 60배면 벌써 어디로 간 거냐? 거성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지. 그럼 얘는 3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심액의 온도가 가가 높겠지. 거성이니까. 그래서 중심액의 온도분의 표면 온도니까 중심액의 온도가 높고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지금 가는 나보다 작다 맞는 말이고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 그게 뭐야? 광도 아니야 광도. 가가 다보다 많다. 가하고 다를 물어봤을 때 가가 다 광도를 물어본 거잖아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에 주계열 동안 별의 질량 평균 감소 속도는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빠르냐? 지금 질량이 큰 놈이 더 빠르죠. 그치? 뭐 당연한 내용 써놓은 거니까. 됐죠? 14번. 14번까지 하고 좀 쉽게 조금만 참아라. 14번이 작년 6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여기 주계열성에서 뭐 거성으로 가고 뭐 백석외성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관계지. A0의 중심 핵은 A0가 여기 뭐야? 주계열성이지. 주계열성 pp하고 CNO 반응이 있으니까 탄소가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뭐 촉매든 뭐든 있는 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수소의 총 질량은 A0가 가장 많지. 그치? 수소핵융합 반응이니까. 작다고 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A0분의 A1. A0분의 A1. A1도 커지는 건 맞지? 만약에 요만큼이라면. 오케이? 자, 그 옆에 봐봐. A3분의 A2. A2가 거의 둘이 이제 비슷하다고 했을 때 A3가 뭐야? 백색외성이지. 백색외성은 아주 조그마지. 꾹꾹 눌러지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값이 크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들어갈게. 15번에 19번. 내가 말했지 이게 수능 완성 문제라고. 자, 15번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제 질량이 큰 놈은 이렇게 움직이고 질량이 작은 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뭐 이런 그림이네. A0의 내부에는 질량이 굉장히 크고 광도가 큰 놈이지. 그러면 뭐야? 대류핵 복사층이지. 그치? 복사층이 대류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 맞지? 그 다음에 A0하고 B0를 물어봤을 때 A0가 CNO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테니까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으니까 A0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색지수는 표면 온도의 차이가 큰 A1에서 A0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16번. 자, 이 그림에서 자,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ABC에서 원시별에서 적색 거성 단계까지 시간에 따른 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일단 여기가 주계열성인 걸 알겠고 여기서 원시별에서 지금 쭉 시간이 이제 지나서 광도가 증가되고 있는 게 거성일 가능성이 높지. 그치? 원시별. 그 다음에 주계열성, 거성. 자, 요런 단계니까 질량은 자,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변화가 이제 심한 지금 A하고 B를 봐봐. A하고 B에서 그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도가 큰 놈이 질량이 큰 거지, 기본적으로. 뭐 그건 크게 변함이 없고, 기억 맞는 말 같고, 니은일 때, 자, 니은일 때 보면은 주계열성인데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왜? 정력각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치? 단순하게. 그 다음에 A에서 중심부의 온도는 기역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낮다. 자, 기역일 때 중심부의 온도지. 기역일 때는 원시별이고 니은일 때는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치? 뭐 1000만 K가 넘어가면 이제 주계열성이 이루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내가 문제를 거꾸로 봐갖고 자, 17번. 17번은 지금 대류핵 복사층. 자, 그러면 CNO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네. 자, 어쨌든 이 그림에서 이건 PP 반응 그림이고 이건 CNO 반응 그림이라는 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치? 여기서 A는 PP 반응이다 맞고 별의 질량은 나가 태양보다 크지. 대류핵 복사층이니까 질량이 2배 이상인 거지. CNO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은 태양보다 나에서, 그치? 별에서 크다. 뭐 당연한 내용이지, 그치? 자, 18번. 자, 18번은 그 누적 강도, 누적, 그 다음에 질량,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네. 기역에서 보면은 지금 광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광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 광도잖아. 광도가 올라간다는 건 지금 수소핵 융합반이 중간에 일어나서 광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한 내용이고, 그 니은에 보면 평균 밀도가 물론 있겠지. 자, 여기서 지금 0에서 이제 100까지 누적 질량비가 있는데, 평균 밀도를 봤을 때, 그, 태양 전체 평균 밀도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태양에서 거리를 보면은 벌써 있잖아. 질량이 조금밖에 안 갔는데 벌써 누적 질량이 50%가 지금 넘는 상태지, 지금. 그치? 우리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아주 작은 부위에서 벌써 조금밖에 안 갔는데 벌써 질량이 저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중간에 밀도가 크다는 뜻이지. 그치? 뭐 크게 내용은 없다. 니은에서는 대류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야, 핵 복사층 대류층이잖아. 그치? 대류는 거의 끝에 머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복사층이야, 이게 대류가 아니고. 됐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림만 조금 뭐 요란해 보이는 거지.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는 행성상 상호를 나타낸 것이다. 주결 단계에서 질량은, 자, 얘는 지금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났고, 이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질량이 얘가 큰 거지. 가가 나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지. 주결 단계일 때, 가하고 나를 물어봤는데, 순서로 PP를 먼저 해놨네. 그치? 자, 가가 PP가 많이 일어나고, CNO가 적게 일어나니까, 가가 나보다 적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문제 잘 봐라. 이렇게 해놓고 누구 못 먹을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진화 과정에서 다가 나타날 가능성은 가가 높다. 뭐, 당연한 내용이지. 행성상 상호니까. 됐죠? 오케이.